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김준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평창동 대저택 응접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 박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의 아내 최은주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경비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네. 벌써 20년째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준석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58세의 그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그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었죠. 최은주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화려한 액세서리와 명품 의상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박철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준석의 딸 소영에게로 향했죠. 26세의 소영은 간호사복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부모의 반응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김준석의 아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 화려한 대저택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간호사. 좋은 직업이지요. 최은주가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의대생인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철수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김준석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죠.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집안은 의료계 가문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의사 집안이고 저도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는군요. 최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우 아버지는 너무 겸손하세요.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의료진만 해도 수백 명이 넘어요. 그녀의 말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했죠. 대단하시네요. 김준석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민우가 소영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지만 무슨 고민이신지요? 김준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집안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은주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쪽 가문의 결합이기도 하고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치마를 잡고 있었죠. 저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준석은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요? 생활 수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최은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희 민우는 나중에 의료재단을 물려받을 아이거든요. 그에 걸맞는 배우자가 필요한 거죠. 박민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민우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라고. 박철수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김준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희 딸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최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준석의 차분한 시선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경비와 의사, 간호사와 의료재단 후계자.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응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정희는 가슴을 조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준석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이신지요? 저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박철수의 선언에 박민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민우야, 내 장래를 위해서야. 최은주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소영 양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혼이라는 걸 말이에요. 김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영아, 일어나자. 아빠. 소영이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김준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철수 부부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준석이 대저택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본 그 시선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요. 차에 오른 김준석 가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고 정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죠. 아빠, 죄송해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우리 딸 잘못 없어. 김준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죠. 그날 밤 김준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평창동 관련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1995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매입한 토지와 건물들의 목록이었죠. 김준석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받을 때가 됐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특별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평창동 대저택으로 걸려왔습니다. 박철수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어제 잘 처리한 것 같아. 최은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민우 장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우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의대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소영 생각만 계속 났거든요. 아들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최은주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영이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박민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경비 아버지를 둔 며느리라. 우리 병원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최은주가 거들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박민우가 반발했습니다. 민우야, 넌 아직 사회를 몰라. 체면이라는 게 있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지위에 있으면 더욱 그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때 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에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오빠 탓은 아니에요.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박민우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소영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거든요.
아들아, 그 애한테 연락하지 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최은주가 아들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2년을 사귀었는데. 2년이든 10년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박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호는 결국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나야. 오빠. 소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일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하셨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소영이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사실 말이야. 박민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뭔데요? 우리 좀 생각해보자. 시간을 두고 말이야. 박민우의 말에 소영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부모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박민우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도 힘드시겠네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영아, 오해하지 마. 난 정말 아니에요. 이해해요. 2년 동안 고마웠어요. 소영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민우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잘했어, 아들아. 최은주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박민우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딸아, 괜찮아? 김준석이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소영이 문을 열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우가 뭐라고 하니? 헤어지자고 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면서 김준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부모 말에 휘둘렸구나.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 김준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직업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야. 김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걸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말이야. 김준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하나만 약속할게. 뭐예요, 아빠? 너를 무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줄게. 아빠, 무슨 뜻이에요? 김준석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준석은 서재에서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준석입니다. 아, 준석 씨.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전화 너머로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뭔데? 말해봐. 평창동 쪽 임대 계약 건인데요. 김준석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통화를 마친 김준석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창동 대저택에는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병원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은주는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최은주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우리 집 팔 생각 없는데. 최은주가 의아해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임대 관련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서류 전달드릴 게 있어서요. 최은주는 어리둥절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이 공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해지요? 무슨 소리예요? 최은주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건물주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30일 내에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최은주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녀가 박철수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철수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우리 집 나가라고 해. 계약 해지 통지서가 왔어. 뭐라고? 박철수가 서류를 빼앗아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2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건물주께서 직접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업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데? 박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준석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순간 박철수와 최은주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김준석? 어제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예전부터 평창동 일대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업체 직원의 말에 박철수 부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20년 동안 산 이 집이... 네. 김준석 씨 소유 맞습니다. 박철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제 경비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부동산 업체 직원이 떠난 후 평창동 대저택은 충격적인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철수와 최은주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이야? 최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석이 우리 집 주인이라고. 박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았는데 그 돈이 모두 그 사람한테 간 거야? 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최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비라고 무시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박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어떻게 평창동에 집을 소유할 수 있어? 뭔가 이상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박철수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도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창동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 박철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평창동 일대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는 기사였어요. 19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 직전에 대량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그 사람이... 최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심각해? 민우야, 큰일 났어. 최은주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소영이 아버지가 우리 집 주인이라고. 박민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데.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박철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단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야? 우리 완전히 망신당한 거야. 최은주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김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평창동 건 잘 처리됐습니다. 수고했어요. 다른 건물들도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은 담담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실 김준석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IMF 외환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퇴직금과 저축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준석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그는 평창동 일대의 땅과 건물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었어요. 그 후 30년이 지나면서 평창동은 서울 최고의 부촌으로 발전했고 김준석의 부동산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죠. 하지만 그는 부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경비 일을 계속했어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죠. 김준석은 딸 소영에게도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어제 평창동 대저택에서 일어난 일은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신과 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동료 경비원이 김준석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표정이 좀 무서워 보여요. 김준석이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준석은 집에서 딸과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아, 정희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숨긴 게 있었어. 김준석이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서류를 들춰보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영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 주소. 어제 갔던 그 집이에요. 맞아. 그 집이 아빠 거야. 뭐라고요? 정희와 소영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어제 너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아빠한테 월세를 내고 산 거야. 김준석의 말에 모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부자셨던 거예요? 부자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창동 일대에 건물을 좀 갖고 있어. 좀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영이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너희들도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어. 김준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비 일은 왜 계속하세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의미 있거든. 정희가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아빠, 그럼 어제 그 사람들한테. 응. 오늘 퇴거 통지서를 보냈어. 김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일 안에 나가야 해. 소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심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김준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깔본 사람들이야. 이 정도는 받아 마땅해. 하지만 민우 오빠는 그 친구도 결국 부모 편을 들었잖아.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김준석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게 될 거야. 아빠의 말에 소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대저택에서는 박철수 가족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박철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단 그분께 연락을 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최은주가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 박민우가 답했습니다. 소영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럼 그분이 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야겠어. 박철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봤자 김준석이 용서해 줄 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병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커피라도 마셔. 최은주가 남편에게 커피를 건넸지만 박철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낸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 몰라.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최은주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월 300만 원씩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7억이 넘는 돈을 준 거라고.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최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때 박민우가 학교에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뭔데 또? 박철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평창동 집에서 쫓겨 난다고. 뭐라고? 최은주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의대 동기 중에 부동산 관련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박민우의 말에 부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고? 네. 평창동에서 20년 살던 의사 집안이 갑자기 쫓겨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망신당했네.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나가야지. 박철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사과부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박민우 말이 맞아. 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사과드려야 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나? 박철수가 막막해했습니다. 소영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박민우가 제안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전화를 받겠어? 어제 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최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박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소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너 아버지한테 사과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사과요? 네. 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박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소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제발. 우리 정말 몰랐어. 너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그런 분은 무슨 뜻이에요? 경비면 무시해도 되고 부자면 떠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영의 반박에 박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네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아니야, 소영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사랑이요? 어제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바로 포기한 게 사랑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아, 나도 어렸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강남구청 앞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세요. 거기서 만나세요. 소영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남구청 앞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한다고 하네요. 그럼 거기로 가자. 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강남구청 앞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평창동에서 강남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어요. 도착한 아파트는 30년 된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평창동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곳이었죠. 경비실을 찾아가니 김준석이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석 씨?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준석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요? 김준석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몰라서요? 뭘 몰랐다는 건지요? 경비라는 직업을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고 소영 양과 저희 집안을 비교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김준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서입니다. 진심이요? 제가 평창동 건물주라는 걸 알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김준석의 질문에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경비원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건 박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사과하러 온 거 아닌가요? 김준석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김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 씨도 마찬가지군요. 소영이가 부자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다시 만나고 싶어지나요? 박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일 안에 이사 나가세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김준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박철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김준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잠깐의 위기 때문에 말만 바뀌는 거죠. 김준석의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비실을 떠난 후 김준석은 혼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박철수 가족은 정말로 돈 때문에 사과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철수 가족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최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박철수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최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박철수가 스웁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이 평창동 대저택에서 보낸 시간들,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에 취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여보, 잠이 안 와? 최은주가 남편 옆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김준석 씨한테 월세를 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나도 그래. 그 조용하던 분이 이런 큰 그릇이실 줄이야. 최은주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이 멀었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박철수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는 대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들아, 학교는 안 가? 최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요? 벌써 소문이 다 났는데. 박민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공부가 머리에 들어와요? 소영이 생각만 나는데. 박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그 애 좋아했구나. 이제 와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박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편 김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평창동 다른 임대인들도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박철수 씨 집 계약 해지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자기들도 쫓겨나는 건 아닌지. 김준석이 픽 웃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른 분들은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준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창동 그 대저택에서 박철수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저씨, 요즘 뭔가 바쁘신 것 같네요. 동료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큰 일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김준석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병원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박 이사장, 평창동에서 이사하신다면서요? 한 이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네요. 박철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살던 집을 갑자기 나가시다니. 무슨 일이신지. 별일 아닙니다. 박철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의료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평창동 대저택에 살던 박철수 가족이 갑자기 쫓겨났다는 얘기가 말이죠. 그날 저녁 박철수는 다시 한번 김준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또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최은주가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박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가겠어요. 박민우도 함께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김준석이 일하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경비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준석 선생님.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준석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또 왔다는 표정이었어요.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철수가 말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최은주와 박민우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소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박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준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저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박철수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한 것도 잘못이고 소영 양을 모욕한 것도 잘못이에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합니까? 김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경비라는 걸 알았을 때는 무시하시더니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니 사과하러 오시는군요. 그건 박철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가난한 경비였다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김준석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소영이를 사랑해요. 박민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바로 포기한 게 사랑인가요? 그건 제가 미숙해서 미숙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었던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끝까지 지켜줬어야죠. 김준석의 말에 박민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철수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기회요? 이미 기회는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죠. 김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신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김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경제력으로 평가하는 당신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박철수가 더 간청하려 했지만 김준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30일 안에 이사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준석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박철수 가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준석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정말 끝인가요? 박민우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분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심하게 했나? 최은주가 자문했습니다. 심하게 했지. 생각해봐. 경비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딸까지 모욕했잖아. 박철수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준석은 집에서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응.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 그래도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진심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김준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경비원이었다면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소영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민우는 더 실망스러워.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 말에 휘둘리지 말았어야지. 그래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말이야. 김준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평창동 대저택에서는 박철수 가족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네. 최은주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추억도 많고. 박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새 집은 어디로 정했어요? 박민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강남 아파트로 전세 구했어. 평창동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이야.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최은주가 걱정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 어차피 소문 다 났는데. 박철수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박철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사업이 망한 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이사짐을 다 빼고 나서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대저택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동안 고마웠어. 그가 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강남의 새 아파트는 평창동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20년 동안 넓은 공간에 익숙했던 박철수 가족에게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여보, 이 집 너무 좁지 않아? 최은주가 짐을 정리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어디야? 집이라도 있으니까. 박철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방도 2개밖에 없고 거실도 이렇게 좁고. 최은주가 계속 불만을 토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민우가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박민우의 말에 최은주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이사장님, 새 집은 어떠세요? 한 간호사가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평창동에서 살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박철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권위와 위신이 평창동 대저택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여보, 요즘 병원 분위기가 어때? 최은주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직원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창동에 살 때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는데 이제는. 지금은 어때? 그냥 평범한 병원장 정도로 보는 것 같아.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허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박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박민우의 말에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김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요즘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동료가 김준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표정이 좀 무거워 보여요. 김준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별일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박철수 가족을 쫓아낸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소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요즘 표정이 좀 어둡다던가요? 김준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세요? 소영의 질문에 김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김준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하고.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거라고요. 소영의 말이 옳았습니다. 며칠 후, 박민우는 대학교에서 우연히 소영을 마주쳤습니다. 소영은 간호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소영아.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영이 돌아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잠깐 얘기 좀 할까? 할 얘기 없어요. 소영이 돌아서려 했지만 박민우가 붙잡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소영이 한숨을 쉬며 멈춰섰습니다. 뭔데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사람이야.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박민우의 말에 소영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요? 정말이야. 우리 가족이 평창동에서 쫓겨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그래서요?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박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학교 복도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다시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했어. 오빠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안 일어나.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박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정말 그만해요. 소영이 박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소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민우는 부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 소영이 포기할래. 박철수와 최은주가 놀랐습니다. 포기한다고? 네. 더 이상 그 애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박민우의 목소리는 의연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줬거든.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반성했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최은주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김준석은 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기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소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처럼 밝아지셨어요. 김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아. 아빠 덕분이에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소영의 말에 김준석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네, 아빠.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기만 했던 작은 아파트도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죠. 여보,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 최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에는 항상 체면 생각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박철수도 동감했습니다. 평창동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가식적이었어. 이웃들 눈치 보고 명품만 골라 입고. 지금이 더 진짜 같아요. 박철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박민우는 의대 공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집안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민우 씨, 요즘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동기가 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서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박민우는 더 이상 의료재단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병원에서도 박철수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요즘 더 친근해지신 것 같아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뭔가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평창동에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더 좋아요. 환자들도 이 사장님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간호사의 말에 박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박민우는 길에서 우연히 소영을 만났습니다. 6개월 만의 만남이었어요. 소영아.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영이 돌아보더니 예전만큼 차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오빠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원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어. 나도, 우리 가족도. 박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소영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뭔데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행복해. 박민우의 목소리는 진심 어렸습니다.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소영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아버지에게 박민우와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김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법이야. 아빠, 혹시 후회하세요? 뭘? 그 사람들을 너무 냉정하게 대한 거요. 김준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들이 정말 변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아빠는 정말 현명하세요. 소영이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김준석은 평창동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박철수의 옛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같아 보였어요. 김준석은 잠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편 박철수도 가끔 평창동을 지나곤 했습니다. 20년을 산 곳이라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여보, 평창동 그립지 않아? 최은주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웠는데 지금은 별로야. 정말로요? 응. 지금 사는 곳이 더 편해. 박철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창동에서는 항상 남들 시선을 의식해야 했거든.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최은주도 동감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영은 병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김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김소영입니다. 김태준은 소영과는 달리 화려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힘으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태준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김태준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우처럼 집안 배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 말이죠. 며칠 후 김태준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세요. 소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정말 중요한 일이시네요. 김태준의 반응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멋진 일이에요. 김태준의 말에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그날 저녁 소영은 아버지에게 김태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 김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 김준석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소영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랑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박철수 가족은 작은 아파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최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뭐 하고 싶어? 평범한 식당에서 조용히 밥 먹으면 안 될까? 최은주의 제안에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좋지. 예전처럼 비싼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 맞아. 그때는 왜 그렇게 허영에 빠져 있었을까? 지금이 훨씬 진짜 같고 좋아. 박철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의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으며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민우, 너 정말 달라졌다. 동기가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에는 좀 건방졌는데 지금은 겸손해졌어. 박민우가 웃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거든요. 무엇을?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박민우는 더 이상 집안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어요. 한편 김준석은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져 있었어요. 아저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가 봐요. 김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소영은 김태준과 1년째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소영의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김태준이 김준석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편하게 해. 김준석도 김태준을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경비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김태준의 말에 김준석이 놀랐습니다. 대단하다고? 네.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김준석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위감이구나.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박민우는 우연히 병원에서 소영을 마주쳤습니다. 소영 옆에는 김태준이 있었어요. 소영아.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소영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박민우가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제 남자친구 김태준이에요. 소영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민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소영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거든요. 소영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박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소영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우는 완전히 소영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했어요. 몇 달 후, 박민우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의대 동기였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민우야, 내 가족들 만나고 싶어.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작아. 괜찮겠어? 박민우가 걱정했습니다. 집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여자친구의 말에 박민우는 감동했습니다. 박민우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박철수 부부는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집이 좁아서 미안해. 박철수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집 같아요.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박철수 가족은 사람을 집의 크기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영과 김태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소영아, 우리 결혼 생각해보자.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께도 허락받고 싶어요. 김태준의 말에 소영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은 김준석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김준석이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네. 평생 소영이를 사랑하겠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은 진심 어렸습니다. 좋아. 우리 딸 부탁해. 김준석이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소영과 김태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김준석은 경비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고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소영이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돼. 김준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준석의 동료들, 소영의 친구들, 김태준의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철수 가족도 결혼식장에 와 있었던 거예요. 소영이 박민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도 오셨어요? 축하하러 왔어. 정말 축하해. 박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소영도 감사했습니다. 박철수도 김준석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김준석도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나셨네요. 박철수가 김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김준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요. 결혼식이 끝난 후 김준석은 딸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웠어요. 소영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해.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김준석이 딸을 쓰다듬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영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김태준도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 그리고 너도 내 아들 같은 존재야. 김준석이 김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김준석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딸이 결혼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김태준은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위감이다. 1년 전 평창동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른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 박철수 가족도 변했고 우리 딸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김준석이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소영은 김태준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준석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김준석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손자. 김준석이 손자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소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한데. 김준석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민우도 결국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김준석과 박민우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나? 김준석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민우의 말에 김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사 되어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석은 여전히 경비 유니폼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소영이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김준석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겉모습이나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복을요. 김준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비든 의사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